자, 하나 물어볼게요.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니 아니니? 이건 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답은 당연하겠지. 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뭐 보면 돼? 가속도가 하나씩 A는 N분의 F. 그러면 가속도가 있으려면 N이 있으면 되겠지. 가속도가 있으려면 F가 있으면 되겠지.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있어 없어? 있죠. 90명 있고. 예, 질량 있죠. 그리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힘을 뭐라 그랬어요? 무심이야. 됐어? 그럼 얘는 가속도 운동 이다 아니다? 이다. 됐죠? 알자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됐니? 네. 자, 그러면서 등속 원운동은요. 우리가 등속도 운동 아니면 무슨 운동이야? 이거 아니면 가속도 운동이야. 여기서 속도가 뭐야? 속도는 몰리게 빠르기와 방향. 됐어? 그래서 등속도는 빠르기와 뭐가? 방향이 뭐하다? 일정하다 이 뜻이죠. 그러면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 일정하니? 일정하죠. 방향은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등속도 운동이 아니면 무조건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요. 방향이 뭐한다? 변한다. 방향이 바뀌니까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그럼 나 물어볼게요. 방향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작용했다는 얘기니? 힘이요. 됐어? 힘을 받는 모든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됐지? 근데 꼬맹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너네가 물리 1 할 때 나한테 배웠어. 가속도 운동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맞냐? 빠르기 또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이 맞다고요. 맞아? 그러면 가속도 운동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가속도 운동에는요. 등가속도 운동이 있고요. 그냥 가속도 운동이 있어요. 그럼 등속 원운동은요. 등가속도 운동일까? 아니면 그냥 가속도 운동일까? 그냥 가속도. 뭘까요? 얘는 그냥 가속도 운동입니다. 왜냐면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가속도는 스칼라다 벡터다? 가속도 벡터예요. 그러니까 2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의 크기도 있지만 가속도에 뭐도 있다? 방향도 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어야 등가속도 운동이다.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등가속도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힘의 크기의 절대값으로 얘기한다면 꼬맹아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 네, 바로 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힘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지점에 왔을 때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얘가 180도 돌아서 여기에 오면 힘의 방향은 어디예요? 위쪽 방향이죠. 아까는 아래쪽 방향이죠. 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알겠어?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애를 우리가 아까 했던 그거 포물선 운동 얘는 등가속도니 그냥 가속도니? 등가속도야 그냥 가속도야? 네, 얘는 날아가는 와중에 질량 절대로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날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힘은 항상 무슨 힘 받아요?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그 힘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힘의 방향이 안 바뀌고 힘의 크기도 안 바뀌니까. 근데 등속 원운동은요. 힘의 크기는 안 바뀌지만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운동 중에서요. 등가속도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아이가 딱 2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가도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운동 중에서 그냥 가속도라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 2가지밖에 안 배워요. 하나가 등속 원운동입니다.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진짜 운동. 이 2개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할 때요.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할게요. 등속 원운동은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물체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이 A라는 물체에 빠르기는 안 바뀌는데 방향만 바뀌게 하고 싶어요. 방법 얘기해봐. 뭐 하면 됩니까? 네,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수직한 방향으로 계속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등속 원운동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다? 90도다. 됐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와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또 뭐다? 수직이다. 그래서 매 순간 방향은 바뀌지만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다. 얘기됩니까? 이렇게 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매 순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원운동을 얘기할 때요. 저는 뭐 알고 싶냐면 얘를 뺑글뺑글 방향만 바뀌게 하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을 구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질량의 m 물체가 V라는 빠르기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쟤는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야 돼? 원의 중심 방향인 건 알겠어. 저는 저 힘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자, 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요. F는 MA라고 그랬으니까 뭘 구하면 될까요? 이물체의 질량의 M은 줬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가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을 만드는 구심 가속도를 구하면 되죠. 구심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도 돼요. 가속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요. A는 M분의 F 그러면 제가 뺑글뺑글 계속 돌아요. 이제 정신 못 차려요. 자,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그러면 저는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면 되냐면 이 아이의 속도를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점에서의 속도, B점에서의 속도를 구해서 속도 변화량을 구하시면 돼요. 맞죠?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요. 됐지? 자, 근데 이 속도에 이제부터 얘기하죠. 물리 1에서 못했던 얘기를 이제 하죠. 자, 우리가요. 속도를 구할 건데 속도에는 2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선속도와 각속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요. 선속도가 뭐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속도라고 하는 벨로시티 V가 바로 선속도고요. 선속도에서 선자를 띄고 맨날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는요. 원래는 선속도의 줄임말이야. 됐니? 이 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한 거야. 맞죠? 근데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 원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의 반지 이름을 R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얘는 등속 원운동이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리겠죠? 자, 한 번 회전할 때마다 걸리는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겠죠? 됐죠? 네, 주기가 T라고 할게요. 그러면 꼬맹아, T분의 1이 뭐냐? 주기를 역수하면 뭐 나온다 그랬어? 주기를 역수하면 뭔가가 나와. 뒤져 이씨.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 그죠? 그래서 주기가 2초야. 그러면 진동수는 2분의 1 Hz야.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치? 이렇다고 치자. 자, 그러면 선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인데 그 일정한 시간이 한 바퀴 도는 주기라면
주기 동안에 간거리가 얼마게? 2 파이 r 제 온도래. 맞아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저 아이의 선속도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사실은 선속도가 아니고 선속력을 구한 겁니다. 한 바퀴 돌아왔으면 선속도는 사실은 0입니다. 선속력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속도라는 게 있어요. 각속도는 우리가 이거는 W가 아니고 그리스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이거는 A가 아니고 알파잖아요. 이건 B가 아니고 베타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W가 아니고. 그래서 오메가. 자, 각속도를 표현하는 거 오메가고요. 각속도에서 각자는 절대로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속도는 그냥 각속도야. 선속도는 속도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각속도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를 얘기해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천체 물리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별들이 움직인 건 뭘로 표현하니? 각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너네 이번에 시험범위 지구의 자전 속도 얘기해봐. 지구의 자전 속도 1시간에 1시간에 한 바퀴는 어떤 지구냐 이 개놈의 새끼야. 잘못 얘기했어요. 24분의 1. 네,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1시간에 몇 도 도는 빠르기? 15도 도는 빠르기. 그래서 빠르기를 뭐로 표현합니까? 각도로 표현했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각속도를 배웠습니다. 각도로 표현하는 빠르기.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구의 공전속도. 하루에 1도 가는 빠르기.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한다. 그 각속도를 오메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 알겠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각속도를 쓰고 계세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일정한 시간 t 초 동안에 움직인 각도, 이게 바로 저 아이의 각속도라고요. 근데 얘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 라디 t 분의 한 바퀴 돌 때 각도가 몇 도예요? 360도죠? 근데 옛날에는 각도기가 없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각도기로 각도를 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뗄 때 그 각도를 뭘로 쟀을까? 각도기로 안 쟀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반지름에 대한 길이 뭐죠? 수학 시간 했잖아요. 병신들아, 라디안. 아, 모르는구나. 어? 아, 이건 중학교 내용이 아니야? 라디안은? 아니 그거는? 아니 애들이 다 누구나 아는 얘기라서 난 중학교 때 너무 좋았어. 라디안이라는 각도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비. 맞죠? 라디안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꼬맹아, 얘는 한 바퀴 도는 동안이요. 됐죠? 네. 한 바퀴 도는 t라는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호의 길이죠. 그러면 호의 길이니까 얘는 한 바퀴 돌았어요. 2파이 r을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래서 그걸 반지름에 대한 길이 비율로 나타낸 게 라디안이라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360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쓰는 각도는 그래서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얼마였니? 2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도를 길이 비율로 나타낸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 걸 사실은 옛날에는 2파이 라디안도 이렇게 읽으면 돼. 맞아? 그럼 머리 있는 쪽에 180도는 얼마로 표현하면 되겠니? 파이 라디안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겠어? 네. 그러니까 얘가 t라는 시간 동안에 360도를 돌았어요 라고 하는 360도 자리에 뭐 집어넣자? 2파이 라디안으로 집어넣자. 이게 바로 각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선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거리니까 단위는 당연히 미터/초예요. 각속도의 단위는 뭘까요? 라디안/초. 이게 각속도 단위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에라토스테네스는 라디안으로 계산했어요. 됐냐? 그래서 각속도는요 T분의 2파이로 계산합니다. 선속도는 T분의 2파이 R로 계산합니다. 등속 원운동 하나. 근데 머리가 있는 척하면 얘하고 얘가 뭔가 관계가 있어. 볼래요?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라고 그러죠. 여기에 T분의 2파이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러니까 선속도는요. 됐니? 오메가 R. 됐어. 그래서 이거 쓰기 편하게 우리가 RW 이렇게 넣어요. 여기는 RW. 모두 보면 명시. 보이는 RW. 밖에 나가서 W라고 하면 안 돼. 되겠어? R 오메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됐죠?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그게 선속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와 선속도 사이의 관계는 이런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긴 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공 두 개를 매달아서 내가 여기서 뱅글뱅글 돌릴 거예요. 그랬을 때 A공이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 B공이 몇 바퀴 돌까요? 실에다가 A공, B공 매달아놓고 내가 돌려요. A공이 한 바퀴 돌 동안 B공이 몇 바퀴 돌까요? 한 바퀴 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치? 너네 보고 하는 말이다. 이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이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A와 B 중 각속도가 누가 빠를까요? 각속도는요. 어차피 2파이는 상수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각속도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T,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쵸? 근데 A가 한 바퀴 도는 동안 B도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죠? 그러니까 둘의 공전 주기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같기 때문에 A와 B의 각속도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선속도는 누가 클까요? B가 더 크죠. 왜? 각속도가 똑같으니까 얘는 RW라며 얘가 일정하니까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반지름이잖아요. 이거에 비례하겠죠. 알겠어? A와 B의 반지름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죠. 그러니까 선속도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예요. 그래서 B의 선속도가 2배 더 큰 겁니다. 이해되나? 이해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속도와 각속도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식 V는 RW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보시면요. 가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등속 원운동하는 애는요. 여기서가 10m/s면 여기 오면 얼마예요? 여기 오면 빠르게 얼마예요? 10m/s여야 등속이죠. 이해해요? 그러니 T초라는 시간 동안에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까지 갈 때요. 실제로 보면 시간 동안에 빠르기의 속력은 안 바뀌는데 뭐만 바뀐 거예요? 각도만 세타만큼 바뀐 거예요. 됐죠? 각도만 세타만큼 바뀐 겁니다. 이게 속도 변화량이죠. 맞냐? 네. 자, 그랬을 때 요거 눈치챘어요? 이게 뭘까? 각속도. 그러니 등속 원운동하는 I는요. 빠르기는 안 바뀌고 움직이는 속도 방향만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심 가속도를 구할 때 A 값은 V 오메가로 계산하면 되죠. 이게 오메가라며. 맞냐? 네. 이렇게 되죠. 근데 V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R 오메가라 그랬죠? 그럼 V 자리에 뭐 집어넣는데요? R 오메가 집어넣어도 같아요. 그럼 집어넣어 보세요. RW 제곱. 그게 구심가속도 구하는 식이에요. 구심가속도를 구할 때요. 선속도도 알아야 되고 각속도도 알아야 되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각속도만으로 구하거나 선속도만으로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구심가속도 구할 때 만약에 각속도만 한다면 R 오메가 제곱으로 계산하면 이게 구심가속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W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W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어도 되죠. 됐죠?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R분의 V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 구심가속도를 구할 때
편속도나 또는 각속도만 알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구심 가속도는 그죠? R 오메가 줄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심력을 구하는 방법은 완성됐어요. 구심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 질량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심력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M,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으로 계산되는 값이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반에 오면요. 이제 물투 내용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물투 내용에서 구심력과 반진도 운동의 핵심이 돼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알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 책은 이제 과거반에 오시면 하이탑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거 하면서 선생님이 이 책에 있는 몇 번 문제 풀어와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볼 수 있게끔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